자, 뭐 검찰 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그 문조털레, 조털레유가 문조털레, 조털레유, 조털레유가 몇 달 동안 우리 시민들 불안하게 만들고 또 민주당 내부에 갈등을 유발시키고 특히 김어준이 그 문조털레, 조털레유의 스피커 역할을 하면서 많은 우리 민주당 당원들과 시민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있죠. 뭐 조털레유가 아무리 날뛰어도 결국은 부처님 손바닥이다. 지금은 이재명 시대고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에 주도권을 쥐고 있는 뭐 지금 뭐 지지율이 70%에 육박하는 최고 67%까지 나왔죠. 70%에 육박하는 이런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 사실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니까 지금 집권 초기에 어떤 허니문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 집권 기간 동안 뭐 많이 되진 않았지만 임기 동안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인수위도 없는 상태에서 정부를 이양받은 데다가 뭐 집권하시자마자 그 트럼프가 뭐 관세 상호 관세를 부과해서 관세를 인상하겠다 뭐 협박을 하면서 또 대외 환경이 집권 초부터 상당히 불리한 형국으로 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에이펙 때 트럼프하고 뭔가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상당히 불안해했잖아요. 한미 정상회담 때도 상당히 불안한 뭐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뭐 당에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주민주님 까왕님 설마 복만삼님 AI 사진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죠? 아 제가 사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복만삼님이 저에게 이미 사진을 상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도권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깔 수 있는 준비는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전만만 만들어주면 돼요. 동전만만 만들어주면은 사진은 곧바로 깔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참 걱정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제 걱정이 됩니다. 이 사진이 공개됐을 때 과연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는 이게 한 또 평범한 우리 시민을 이게 유튜브가 또 매장을 시켰다 뭐 이래갖고 그 MBC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 심각하다. 막 평범한 시민을 막 매장을 시킨다 유튜버들이 이 가짜 뉴스보다 이 유튜버들의 횡포가 이제는 그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뉴스에 나오는 게 아닌지 상당히 걱정이 되네. 그래서 사실 정청래가 검찰개혁 문제 가지고 시끄럽게 만들기 시작한 게 8월부터잖아요. 8월부터 정청래가 검찰개혁 이슈로 시끄럽게 만들고 또 조국 사면 이슈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또 조국은 사면시키니까 나오자마자 정청래랑 손잡고 계속 검찰개혁 문제로 시끄럽게 만들고 그러니까 안팎으로 별로 도와주는 일이 없었어요. 좀 이제 좀 안정이 되나 싶었더니 트럼프가 전쟁 일으켜가지고 시끄럽게 만들고 전혀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매우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지지율이 70%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놀라운 결과입니다. 놀라운 결과예요. 지난 2월하고 3월, 지난 한 달 동안만 지켜봐도 그렇잖아요. 대통령께서는 진짜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당에서는 뭐 합당한다고 시끄럽게 만들고 또 검찰 개혁 가지고 생트집을 잡아가지고 또 시끄럽게 만들고 지지층들을 선동해가지고 뭐 딴지 게시판 같은 데는 뭐 이재명을 버렸다, 이재명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1년 차에 공공연하게 나오고 진짜 개판 5분 전으로 가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70%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건 저는 진짜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이재명 대통령님의 전국 주도력이 참 그 탁월하다는 거예요. 압도적이다. 대통령의 전국 주도력이 압도적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자들, 이재명과 맞서는 자들은 다 나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누가 됐건 이재명을 건들면 나락으로 간다라는 한국 정치에 새로운 법칙이 생긴 거죠. 그리고 유시민도 한 방에 나락으로 가고
뭐 내일 나와가지고 이제 관뚜껑에 대못질을 하겠지만 한 방에 나락으로 가고 김어준도 나락으로 가고 조국도 나락으로 가고 나락으로 안 간 사람이 없어요. 예, 설혜제이님 입장하자마자 좋아요부터 누르고 시청합니다. 채평님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 손바닥 위에 손오공이다. 예, 이재명 대통령에게 맞서봐야 지들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없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다만 대통령으로서 예, 그 당의 화합과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동안 좀 자제하신 거죠. 자제해 오신 거예요. 뭐 생각은 다 있으시지만은 당대표 체면도 세워주고 또 김어준 체면도 세워주고 유시민 체면도 좀 세워주고 그동안 계속 봐준 거야. 추미애도 좀 체면도 세워주고 봐줄 만큼 봐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놔뒀다가는 이게 민주당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국민주권정부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라면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도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께서 칼을 뽑으신 거다. 예, 어제 이제 칼을 뽑아가지고 예, 김어준, 추미애, 정청래 예, 목을 다 쳐버린 거죠. 예, 어제 SNS 글 하나로 예, 다 모가지 댕강댕강. 예. 그러니까 곧바로 참 정청래도 배알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 같으면은 그래도 조금 버티는 척 하겠다. 그죠? 예? 대통령 뜻이 공개가 됐다고 하더라도 자존심이 있잖아. 그래도 당대표인데 한 2, 3일 정도 고심하는 척 하다가 그죠? 아 대통령의 뜻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뭐 기자회견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겁을 잔뜩 먹은 거예요. 정청래가 그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겁먹은 개가 짖는다고 그러잖아요. 크게 짖는다는 말 있잖아. 예, 봉사님. 겁먹은 개가 짖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정청래가 대단히 시끄러운데 뭐 맨날 말로는 다 때려 죽일 것처럼 하는데 그 허세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선효모애님. 복만삼님 20년 전 사진 안 돼요. 근 5년 사진 보여주세요. 뭐 최근 5년 안쪽 사진인 것 같아요. 예, 최근 5년 안쪽 사진이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로 꼬리 내리고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하는 아 자존심도 없어. 그래갖고 이게 참 사람이 그 출신은 못 속입니다. 이게 머슴 출신이다 보니까 겁이 많아. 그래 바로 꼬리 내리고 아침 9시부터 기자회견을 하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대통령님 국무회의 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국무회의 때 본격적으로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SNS에 완전히 맹폭을 했는데 국무회의에서 그냥 넘어가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딴에는 국무회의에서 내가 국무회의에서 이 얘기가 나오면은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야 무조건 국무회의 전에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무조건 항복 선언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대통령께서 아니나 다를까 예.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청래라는 세 글자로 국무회의를 힘차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통쾌한 장면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시고 오늘은 털레반이 이긴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 너무 좋아하면 안 돼. 털레반이 이겼다고 하기로 했잖아 우리가. 그죠? 김어준이 이긴 거예요. 정청래가 이겼고 조털레유가 이겼어. 조털레 유추가 이겼습니다. 걔네들이 이긴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즐기는 게 아니라 이 패배를 곱씹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반격을 할지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털레반이 이긴 걸로 하자고. 예, 공식적으로는 조털레우가 이긴 걸로 해줘요. 우리가 자꾸 이겼다고 쟤네들 조롱하고 약 올리면은 또 날뛴다고. 그래서 오늘 쟤네들이 이긴 거다. 예, 오늘은 김어준 승리의 날. 김어준 전승기념일. 예? 이런 걸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표정 관리 잘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좋아하면 안 돼. 자, 오늘 아무튼 예,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무회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청래 대표가 그 발표했어요? 검찰개혁 관련. 네, 9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검찰개혁? 예, 상임위 과정에 남아 있고 법사위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쨌든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또 국정과제 주요 과제 아닙니까? 근데 그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중수청을 만들고 경찰의 역할을 확대해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한다.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 어쨌든 관여의 소지도 최소화하고 어쨌든 최소화하면 또 뭐라 그럴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관여의 소지도 없애고 오해의 소지도 아예 없애고 이렇게 명확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 과정에서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행안부다 법무부 국무조정실 여기가 주로 아마 국회 쪽 특히 여당하고 소통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참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수기하라고 했잖아요. 수기를 하라. 논의해서 결정을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수기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되고 뭐 소통의 기반이 왜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보고 나면 나는 듣지도 못했다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 뭐 그냥 하라니까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뭐 책임도 안 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내가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따진다는 건 아닌데 하여튼 터놓고 지겨울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원래 어려운 사안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씩 쓰는 방법인데 얘기할 기회를 다 주고 어려운 의제일수록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면 나중에 지쳐가지고요. 수용성이 높아져. 근데 그게 아니고 바쁘다고 그냥 억압하거나 아니면 막 제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그게 다 이게 문제가 돼요. 좀 힘들더라도 특히 갈등 의제일수록 또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정말로 진지하게 터놓고 진짜 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2중, 3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번에도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하여튼 제가 얘기한 대로 일단 진짜 수기를 하려면 대전제는 진지하게 토론해야 되고 그 이전 단계는 진짜 소통이 돼야 됩니다. 신뢰가 있어야죠. 억지로 모아놓고 말도 못하는 분위기에서 뭐 시간만 때우면 그게 되겠어요. 물론 뭐 당정 관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 그 말씀 하나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대통령님 말씀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그 정청래 대표가 발표했어요? 예? 됐어요 이제? 예? 정청래 대표가 발표했나요? 됐어 이제? 된 거야? 이거 한 방으로 끝난 거죠. 발표를 했냐? 사실 이게 사실 쌍욕 수준의 제가 볼 땐 지적을 당한 거라고 보셔야 돼요. 이 공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당대표 이름을 그냥 당에서 기자회견 했나요? 아니면 뭐 당에서 발표했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 그리고 뭐 기자회견 내용을 모르실 리도 없잖아요. 그죠? 그걸 굳이 물어볼 것도 아니잖아요. 뭐 그 전에 확인이 다 가능한 거 아니에요. 뭐 기자회견 한 거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알고 있었겠지. 저 중요한 논란이 됐던 문제를 대통령께서 모르셨을 리가 없잖아요. 알고 있는데 꼭 집어가지고 당에서 뭐 발표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정청래 세 글자를 딱 명토 박아가지고 명토 박아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발표했습니까? 이거는 뭐 대놓고 정청래를 완전히 이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쌍욕을 한 것보다 더 제가 볼 때는 무서운 이런 지적인 거죠. 그러면서 뒤에 이제 이어진 말씀이 이제 됐어요? 이제 됐어? 청래야 이제 됐냐? 어준아 이제 됐냐? 됐어? 마음에 들어? 이제 됐어 이제? 그만할 거야?
아니, 딱 그런 상황 아닙니까? 분위기가. 그죠? 정청래 대표 발표했나요? 그래. 이제 된 거예요? 됐어요? 이제 됐어? 니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줬잖아. 된 거니? 이제 발표했으니까 그만하자. 그만해라. 아, 김어준이 이긴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김어준이 졌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께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김어준이 이긴 건데 아무튼 대통령 말씀은 그렇다라는 거지. 됐냐 이제? 야 털레반 이제 됐냐 니들? 만족하냐? 정말 좋아? 행복해? 이제 행복하지? 이제 됐지? 이제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마. 그리고 이제 크게 지적을 하신 사항이 이제 수기 과정이 부족했다. 이게 이제 국무회의이기 때문에 내각 입장에서 이제 내각 구성원들이 또 관련 부처 책임자들이 이 과정을 잘 관리했는가. 그러니까 스스로를 또 스스로의 문제점은 없는지. 물론 이게 과정 관리가 안 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 어떤 원인에 의해서건 과정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시끄러워진 거죠. 주민주님. 정청래는 잼통님께서 본인 이름 불러줬다고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야, 우리 정청래 대표님 행복하시겠다. 와, 오늘 이기기도 한데다가 대통령께서 정청래 이름 3글자를 불러줬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와, 이재명과 정청래는 하나가 됐네, 드디어. 이재명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 됐네요.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는 꽃이 됐다. 뭐 그런 거 시 있잖아. 그죠? 오늘 정청래가 꽃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줘야 비로소 꽃이 되는 거거든. 근데 대통령님께서 정청래의 이름을 국무회의에서 불러줬기 때문에 정청래는 오늘 꽃이 된 날이다. 예, 오늘 정청래의 꽃데이, 플라워데이, 정청래 꽃된 날. 꽃된 날이에요, 오늘. 정청래가 꽃된 날로, 정청래 꽃데이. 여러분, 꽃이에요. 이상하게 쓰시면 안 돼. 예, 꽃입니다, 꽃. 막 글자 고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정청래 꽃된 날입니다. 와, 좋겠다. 나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님이, 이름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죠? 예. 저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가문의 영광이지. 대통령께서 정청래 이름 3글자를 국무회의에서 불러준다는 거. 나도 진짜 정청래 대표처럼 대통령께서 최한욱 3글자를 국무회의에서 불러준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와, 진짜 부럽다. 나도 정청래가 되고 싶다. 꽃청래. 오늘부터 꽃청래라고 부르자. 꽃청래. 예, 꽃천대. 정청래가 아니라, 예, 최한욱 TV에서는 오늘 새로운 별명, 꽃보다 청래, 예, 꽃청래로, 예, 꽃청래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이름을 불러주면 꽃이 된다며. 그래서 오늘 꽃이 됐기 때문에, 예, 정청래, 꽃청래가 된 날로, 예, 꽃청래로 불러드리겠어요. 그거 좋네, 그죠? 예. 우리가 너무 이제 조롱하고 비난만 한다, 이래가지고, 또 욕을 먹고 있는데, 제가, 이제부터 비난을 하지 말고, 좋은 단어로, 좋은 말로. 제가 생각해보면은 무슨 욕한 건 없어요. 그죠? 제가 누구를 욕합니까? 욕을 안 해요. 아니, 털레반 문제만 하더라도 지들끼리 딴지 게시판 가면은 자기들끼리 뭐, 김어준이 털보다 뭐 그러면서 서로 놀잖아. 그래서 저 말을 좋아하는구나. 김어준을 털보라고 불러주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털레반, 김어털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 욕이 아니잖아. 털이 왜 욕이야. 그리고 지들이 한 말이잖아요. 뭐 제가 김어준을 조롱하기 위해서 뭐 털보다 이렇게 한 말도 아니고. 예, 복만삼님 꽃을 청래 말인가요? 예, 이런 거 할 줄 알았어요, 우리 복만삼님. 복만삼님 사실 지금 쫄았지? 쫄았냐 씨바? 오늘 나올 수도 있어. 오늘 분위기 좋네. 예, 지금 10시 한 40분 좀 안 됐는데 10시 반 조금 넘었는데 지금 거의 5,000분 됐어요, 동접이. 30분 만에 5,000이 나왔어. 야, 이러면은 지금 오늘 12시 반까지 하면은 10,000명이 넘을 수도 있는 분위기인데 반도 안 했는데 지금 5,000이 다 됐으니까 야, 오늘 10,000 넘을 수도 있겠다. 복만삼님 큰일 났다 이거. 오늘 지금 기세가 좋아요. 지난번에 8,400 나왔을 때보다 지금 시청률 상승 속도가 더 빨라.
그 1,400만 일요일보다 1,400명만 더 나오면은 제가 10,000명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분위기로 추세를 놓고 보면은 오늘 1만 가겠는데? 예? 와, 오늘 정청래도 꽃을 들고 복만삼님도 오늘 꽃을 들겠는데? 예? 복만삼님도 오늘 꽃을 들겠어요? 예? 오늘 될 것 같은데 이거 분위기 좋은데? 아무튼 뭐 정청래 대표 부럽습니다. 아, 그 얘기하다가 그래요. 그리고 아니 문조털레도 그게 욕이 아니잖아요. 그지? 문조털레, 문재인, 조국, 김어준, 정청래 이게 어떻게 욕이 됩니까? 지들 이름이 욕이야? 예? 아, 아르테미스님 이잼 동영상 보니 나는 눈에서 꿀이 떨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문조털레도 사실 욕이 아니잖아요. 그 조털레유는 조금 어감이 그래가지고 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털레유도 욕이 아니잖아. 예, 조국,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 이게 어떻게 욕입니까? 이름 한자씩 따가지고 약자지 약자, 그죠? 그래서 제가 사실 생각해 보면은 누굴 욕하지 않았어요. 욕한 적이 없어요 저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캐릭터가 좀 세니까 그냥 다 욕처럼 들리나 봐 사람들이. 예. 로키님 꼬리 흔들흔들 뭐 없나요? 뭐 없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좋은 말, 이쁜 말만 쓰기로 했습니다. 예,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욕처럼 들리니까 이제는 이쁜 말만 쓰자. 예, 꽃청래 얼마 좋습니까? 털어준 꽃청래 다 이쁜 말만 쓰는 것으로.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정청래님은 제가 꽃청래님으로, 아 발음이 좀 힘들다, 그죠? 꽃청래님으로 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과정 관리 잘 안 됐다라는 지적을 하시면서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숙이라는 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할 말 다 하고 지칠 때까지 해가지고 수용성을 높여야 된다. 예, 숙이라는 게 그런 거다. 예? 뭐 토론을 통해서 이제 생산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은 나중에 가서 잔말 안 나오게 지쳐가지고 동의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라. 이게 국무위원들한테 이제 지침을 주신 거예요, 대통령께서. 응? 내가 수기하라고 하는 거는 무슨 뭐 당의 의견을 뭐 잘 들어보고 뭐 여기저기 의견 수렴을 해보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게 하고 나중에 토론을 할 때 하다 지쳐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그리고 본인들이 충분히 할 만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발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토론을 해가지고 결국은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수기다라고 수기의 의미를 새롭게 이제 정의를 해주신 거지. 그래서 잔말 안 나오게 그냥 지칠 때까지 토론을 해라. 저것들이 백기를 들 때까지 토론을 해라. 그래서 이게 사실 뭐 국무위원들에게 한 이야기이시긴 하지만은 근데 지금 보시면은 당에서 과정 관리 잘못한 거죠. 정청래가 사실은 꽃청래가 과정 관리 잘못한 거예요. 뭐 당에서 그 의원총회를 국무총리가 주재를 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주재를 합니까? 수기 과정은 당의 토론을 위해 당의 토론 과정이 수기 과정이고 정부에서는 당에서 결론 내린 거를 결국은 다 수용을 한 거예요. 뭐 도저히 이건 수용할 수 없는 어떤 뭐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예컨대 이제 오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변경하는 거는 수용을 못했는데 그런 건 뭐 수용이 안 되는 거죠. 헌법을 어기는 걸 어떻게 수용을 합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은 당에서 요청하는 거를 대부분 수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기 과정 관리 잘못한 건 누구냐 하면 정청래인 거야. 아니 어떻게 토론을 했길래 의원총회를 6번이나 했다고 하는데 왜 또 이견이 나오냐는 거예요, 당 내부에서. 물론 그것도 정청래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니 의원총회에서 법사위원들한테 뭐 다른 의견이 없느냐, 동의를 하느냐 다 확인을 했고 본인들이 동의를 해놓고 당론으로 확정이 된 이후에 딴소리를 하니까 이거는 뭐 수기의 문제라고 사실은 보기도 어려운 문제죠. 그냥 애초부터 시비를 걸기 위해서 뭐 농간을 부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과정 관리의 문제만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은 아무튼
당에서 시끄럽게 만들고 상황을 토론을 충분히 전개하지 못하고 그래서 정부에도 부담이 되고 또 엄한 사람들 괜히 욕먹었잖아요. 김민석 총리나 정성호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고초를 겪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만든 게 누구냐. 꼬청내가 한 짓이라는 거예요. 꼬청내가. 본인이 요청을 해가지고 수기 과정, 그 다음에 그 수정 과정을 다 거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내부에서 이견이 노출돼가지고 이걸 시끄럽게 만드는 게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그래서 오늘 정청래와 김어준이 이겼지만 저는 뭐 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청래가 원하는 방향으로 김어준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미애가 원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안이 확정이 됐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부족한 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지적을 했으니까 본인들이 진지하게 성찰을 해보고 앞으로 잘 개선을 해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기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대통령님 말씀을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고 잘난 척하려고 제가 대통령님 말씀을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고 이긴 거는 분명히 정청래 조털레유가 이겼다. 조털레유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겼지만 앞으로 과정 관리도 좀 잘하고 수기 과정도 잘 거쳐서 앞으로 계속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통령님 메시지를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또 국무회의에서 또 의미심장한 또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고 가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가 문제는 사실 이럴 때 그 우리가 옛날로 치면 증시부양책 이런 거 했잖아요. 예, 뭐 과거는 옛날에 막 예. 사주고 막 예. 그래 하면 절대 안 되고 그 반드시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질 거는 떨어져야 돼요. 오를 건 오르는 거고. 네. 근데 억지로 막 사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문제는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어디 기사에 보니까 올해 상장사 영업이익 예측 규모가 600조 네. 뭐 그런 보도가 있던데 맞아요? 지금 아마 큰 예. 그래서 맞습니다. 600조 뭐 이런 예측을 한다고. 네, 계속 또 저 반도체 업황이 좋아갖고요. 예측할 때마다 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반도체는 모두가 알고 있는데 뭐 반도체 관련 기업도 있겠죠. 뭐 장비 납품사, 소재 장비 뭐 이런 다 올라갔겠죠. 그 빼고 다른 영역들은 어때요? 이게 오로지 반도체 영역 때문만은 이런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반도체 말고 조방원이라고 그래서 조선 방산 조선도 원전 있고, 네, 뭐 그런 부분들 방위 산업도 있군요. 예, 뭐 올라가고 있고요. 네. 뭐 로봇 뭐 하여튼 상황은 어쨌든 그런데 하여튼 우리 상법이나 관련 입법들을 좀 속도를 좀 내게 좀 해주세요. 예를 들면 지금 상속세법도 그렇고. 근데 지금 정무위가 지금 문제죠. 이 정무위가 자본시장법 이런 거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 하고 있죠 지금. 진짜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나라의 미래를 놓고 이런 식으로 아니 국회가 다수 의석이 있으면 다수 의석대로 토론해보고 안 되면 의결을 해야지. 아예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이게 이상한 것 같아. 아니 안 하고 그냥 위원장이 저 야당이면 아무것도 못해? 모든 장관님들이 말이 없네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하여튼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긴 하지만 매우 부당한 것 같아요. 아니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가 국민이 권한을 맡긴 데에 따라서 토론해서 소수를 존중하되 최대한 논의해보고 수렴해보고 안 되면 다수 의견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이게 헌법 원칙 아닙니까? 그 하반기에는 국회 소관이긴 합니다만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를 좀 원칙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심각해요. 특히 정무위가 지금 이거 자본시장법이나 뭐 금융 관련된 그 많이 맡고 있는 데가 정무위죠. 예, 공정거래법도 맡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도 그거 고쳐야 되잖아요. 지금 진척이 안 되죠. 늦어지는 게 아니다. 아예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민감한 사항이 저희 보훈부도면 정부의 소속인데요.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로 상임위 차원에서는 거의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했는데 전체 국회 차원에서 교착 상태가 빠지면은 더 이상 다루지 않는. 어제 상임위를 아예 열질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뭐 가서 빌더라도 어떻게 좀 해보세요. 상법 개정이나 아니 자본시장법 개정이나 특히 금융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고 중요하잖아요. 빨리 해야 되잖아. 네,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 가서 뭐 읍소를 하시든지 회의 좀 열어달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해야지. 네, 여기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예, 오늘 이제 정청래 승리의 날을 맞이하셔가지고 오늘 대통령께서 우리 정청래 당대표님께 여러 가지 당부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오늘 아주 뭐 작심을 정청래가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안 했으면은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꽃청래 진짜 완전히 꽃될 뻔했어. 예? YYJP님 복만삼님 얼굴 안 보고 탈퇴 안 할지 얼굴 보고 탈퇴할지 고민 중입니다. 예? 기왕에 탈퇴하실 거면은 얼굴 보고 탈퇴하세요. 이거 재밌잖아. 그래서 아니 오늘 만약에 기자회견을 안 하고 저 검찰개혁 문제가 정리가 안 됐으면은 대통령께서 오늘 아마 작심을 하고 정청래를 두들겨 패지 않았을까. 예, 정청래는 완전히 꽃되는 날이 될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도 눈치는 있지. 눈치는 빨라요. 원래 머슴들이 눈치는 좋아. 그냥 눈치밥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머슴들이 그 주인님 주인님 눈치를 잘 모르면은 맞아 멍석말이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가 요즘 이제 기가 많이 죽었죠. 예, 지난번에 이제 합당 사태 이후에 기가 많이 죽었어요. 요즘에 이제 민주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스프링 조이님, 와 수요일 꼭 일만 달성하시길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예, 이걸 느낀 거예요. 특히 이제 공소 취소 모임 여기에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결집이 됐잖아요. 예, 그게 이제 뭐 털레반들은 뭐 개파 모임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지만은 당사자인 정청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움직임인 거지. 어쨌건 예컨대 뭐 진압군이 이제 출동 준비를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해서 진압군 사령부가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의원들 100명이 모이고 분위기 심상치 않고 뭐 여기저기서 정청래에 대한 비토가 나오고 이러면서 합당이 무산된 이후로는 정청래가 조금 이제 로우키로 움직이고 있는 건 맞아요. 기가 많이 죽은 거지. 근데 이번에 이제 이 검찰 개혁 문제로는 완전히 멍석말이 당하기 직전까지 간 거지. 이번에 대통령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연일 SNS에다가 거의 뭐 사실상 실명 저격이나 다름이 없는 수준의 이런 글을 쓰시겠어요. 사실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지. 그리고 어제 이제 김민석 총리도 마찬가지인데 김어준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거잖아요. 이게 뭐 무협지 공장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게 단지 김어준이 가짜 뉴스를 그동안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김어준이 가짜 뉴스를 방송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에 김어준을 공개 저격을 했는지 그거는 다 맥락이 있는 거예요. 맥락이 뭐 순간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그랬겠습니까?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님과 김민석 총리 두 분 다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당의 어떤 이게 분열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고도의 인내심을 발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공개적으로 대통령과 총리가 동시에 조털레유를 저격을 한 거잖아. 이거는 대단히 위험 신호예요. 어제 상당히 위험 신호가 온 거다. 그래서 정청래도 느낀 거죠. 이러다가는 난 맞아 죽을 수도 있다. 멍석말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가가지고 아침 일찍 기자회견을 한 이유가 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진짜 멍석말이 당할 뻔한 거예요. 정청래가 이제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나 이렇게 어찌 보면 아주 직설적인 화법으로 당대표를 질타한 거잖아요. 그죠? 당대표를 두 번이나 질타를 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내 수기 과정 자체가 과정 관리가 잘못됐다. 이건 당대표 책임이지. 뭐 정부에서 과정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정부에서 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뭐 대놓고 정청래를 직격을 했고, 또 하나는 이 정무위 문제도 물론 이건 좀 애둘러서 한 얘기긴 하지만은 정무위원장이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이면 아무것도 그럼 법안 처리를 못 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잖아. 그 당에서 뭐 하냐 이거예요. 국무위원들이 할 수 있는 건 대통령께서도 뭐 가서 빌기라도 해라라고 하면서 웃으셨는데, 국무위원과 내각이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잖아요. 가서 비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근데 당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뭐 했냐 이거야. 그 정무위원장을 갈아치우든지 무슨 수를 내가지고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지. 아, 그러면은 상임위원장이 다 국민의힘 쪽이면은 법안 처리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역시도 정청래가 다수당이라는 언급까지 했잖아요. 다수당인데, 아니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게 이게 민주주의인데, 아니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이걸 왜 해결을 못하고 있느냐. 이런 질책을 하신 거야. 국민의힘이 원래 저러는 거야. 뭐 대통령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당대표가 뭐하러 있고 당 지도부가 뭐하러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 하시니까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본인도 멍석말이 당하게 생겼으니까 뭐 해결을 하겠다, 뭐 처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쓸데없는 검찰개혁 문제, 아니 검찰개혁 문제가 쓸데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검찰개혁 중요하죠. 그게 쓸데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트집을 잡아가지고 발목을 잡으면서 정작 발목 잡고 있는 국민의힘 문제는 전혀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 이게 여당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당의 임무가 뭡니까? 여당 대표의 역할이 뭐예요? 정부가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당 대표와 여당이 해야 될 일이잖아. 그런데 이게 정부를 뒷받침하기는커녕 여당이 지금 정부를 발목 잡고 있는 이런 형국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뭐 대통령께서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저는 그런 지경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뭐 속 시원했어요. 정청래가 기자회견 안 했으면은 더 깨졌을 텐데, 이게 눈치는 빨라가지고 꼬리를 싹 내리는 바람에 오늘 우리가 사이다 발언을 진짜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